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전형적인 주말장의 패턴을 가져가면서 주 중반 이후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전쟁, 긴축 이런 골치 아픈 뉴스와도 약간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펼쳐질 반등 상세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주 열공 모드로 지금 물색해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여나 내 종목이 이 후보군들의 아웃라인에서 벗어나 있다면 빠른 또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의 무게를 덜어주실 금요일에 콤비 모실 예정이거든요. 네, 이호석 PB, 금산 전문가님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출석 체크 도장 찍어주시고 네, 빨리빨리 네,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네, 비중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자세하게 그 밑에 또 적어주시면 되세요. 전화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서울 전화 325-8200번 지통으로 연결되니까 바로 네, 전화도 걸어주시면 두 분의 또 세심한 보살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조금 업계에 지금 짐을 많이 덜어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확연하게 조금 느껴지는데요. 네, 에디스타님 안녕하세요 오셨고요. 러브수기님, 진정주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칩서님도 어서오세요. 네, 금산 전문가님께 한국항공우주 추천 받으셔가지고 네, 수익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수혜님께서도 저를 반겨주시네요. 반갑습니다. 편백나무님 어제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잘 들으셨어요? 얼주가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뭐 보이시는 분들도 눈에 띄시는 것 같고 언제나 저희 진단쇼 든든하게 네, 출석 지킴이 해주시는 분들 남극곰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수는 조금 지루하긴 한데 아마 종목들 보면서 예전보다는 그래 이제는 정말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들 많이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글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어려운 시장이었지만은 선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듣고 출발해볼까요? 미니 강의 주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 상장 폐지 3월달 조심하자 요 이야기를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3번 정도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입니다. 제가 그만큼 좀 조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보세요.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 있죠. 싸이월드의 최대 주주가 인트로메딕이죠. 최근에 그 싸이월드의 최대 주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3월 14일 날 3월 14일 날 여러분들 보시면은 딱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죠. 의견 거절 나오면서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 업체죠.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서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말자고 제가 수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인트로메딕의 2018년도, 19년도, 2000년, 2001년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보세요. 4년 연속 지금 적자잖아요. 제가 4년 연속 적자 기업을 조심하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두 번째로 보시면은 크로셀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생체 인식, 우리가 지문 인식 관련 종목이죠. 요 종목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실적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의 기본이 실적입니다. 한번 실적 볼까요? 크루셀텍의 2018년, 19년, 2000년, 2021년, 1년, 2년, 3년, 4년. 이 종목은요, 5년째 적자예요. 적자도 대규모 적자가 나오잖아요. 크루셀텍. 그런데 제가 이 크루셀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요, 이게 빠져나온 사람은 다 빠져나왔으면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굉장히 제가 분석을 하는데,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 대랑 이날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 날 또 거의가 상한가잖아요. 물론 장 후에는 무너졌지만 연속적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때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세요. 2천만 주의 거래가 터졌잖아요. 다 빠져나왔죠. 다 미리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 이날 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날도 여러분들 장중에 24%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6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잖아요.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은 이미 저는 딱 차트를 보면요. 아, 요거는 거기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지금도 이거 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게 보면 베스파라는 종목 하나 있죠.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지금 의견 거절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 베스파라는 요 기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기업이 제2의 프로비스다. 제2의 프로비스. 그러니까 한때 주가가요. 3만 원씩 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베스파의 제가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때 보세요. 주가가 여기가 주가가 거기가 3만 원대 종목이잖아요. 3만 원대 주식이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3천 원 내려와 있죠. 10분 후 토막이 10토막,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여섯 토막, 일곱, 10토막 났죠. 10토막. 3만 원짜리가 3천 원에 와 있잖아요. 이미 다 예상했죠. 아, 어렵겠구나를 다 예상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이번에 주총이 얼마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25일하고요. 29일하고 30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5일이면 일주일 전이 오늘이 18일이죠. 오늘 아마 장 끝나면 오늘 밤 12시 딱 땡 되면요. 오늘 거래 정지되는 종목이 수두룩 나올 겁니다. 제가 감히 예상합니다. 오늘 밤 12시가 딱 지나면요. 거래 정지 당하는 종목이 수두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요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또 4년 연속 적자 기업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은 여러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한 종목은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오지만 이런 주식은 말 그대로 깡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금산 전문가님 강의 경청하다가 제가 인터컴 볼륨을 줄였습니다.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는 기업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살피자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고 오늘 강의 준비하셨는지 충분히 캐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좀 방지하면서 이거는 뭐 종목들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매매를 하다가 거래 정지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상 신호가 발생에 대해서 노이즈 있는 종목 때문에 당황하신 경험도 조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신호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태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알찬 강의 경청하면서 바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문호 프리미엄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DB하이텍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 많이 나셨다고 조금 더 추매해도 되겠는지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 전에도 매수 가능할까? 라는 부분도 저희 질문 받으니까 다양한 질문들 오늘 많이 올려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콘님 모셔보겠습니다. 웹젠을 가지고 계신데 게임주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것도 난조거든요. 네, 웹젠의 매수가는 34,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뼈아프게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주가가 아주 묵직합니다. 거래도 없고 좀 보합권에서 24,000원권 나타내고 있고요. 정확하게 반토막을 조금 더 났습니다. 네, 5만 원대를 작년에 찍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신저가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서의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텨도 소용이 없다라는 멘트도 아까 전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좀 속이 많이 타시는 가격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지 판단해 주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그 지난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현재 좀 1,000억이 나오면은 우리가 PR을 10배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 한 1조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PR을 10배로 놓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8,400억 정도 나오죠. 8,400억. 사실은 게임주 중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 종목이죠. 그죠? 이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게임주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NC소프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주가에 탄력이 나와줘야 돼. 보세요.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주가가 이런 종목도요. 주가가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주식이 최근에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46만 4천 원 반토막 나 있잖아요. 이 게임주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게임주가. 이 게임주의 대장이 NC소프트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드라이버를 걸어줘야 됩니다. 상승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업종 자체가 살아나는 거죠. 지금도 NC소프트는 하락 추세를 지금도 거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NC소프트가 좀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만이 저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 있는 웹젠도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웹젠이라는 종목은 NC소프트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34,500원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매물 지역이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요 가격대가 요 이상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만 원이니까요. 3만 원대 이상은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가가 23,950원이기 때문에 2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28,000원까지는. 지금 비중이 좀 적으면 제가 좀 추가 매수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다가 28,000원 정도 오면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는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반을 팔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더 가져가서 중기 투자하는 거냐? 그런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시점이 28,000원, 29,000원 사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파는 시점 아니에요. 제가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면 내가 좀 추가적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추가적으로 권해드리고 싶냐? 지금 지수가 2700포인트 아래에 있잖아요. 지수가 2700포인트 아래에서는요. 기업에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은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2700포인트 이하에서 손절하는 거 아니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기업에 이상한 징후가 없는 한은 가져가는 거죠. 적어도 지수가 2800포인트 이상 넘어가야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거지. 요 2700포인트에서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더라면은 앱젠이라는 종목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종목은 최소한 2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웹젠 보시면서 얼마나 또 괴로우셨을까, 속이 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적정선에서의 또 이제 퇴출 전략도 한번 나오시는 전략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진단 들어봤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수정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오늘? SK 이노베이션 25만 원에 15%예요. 15%? 네. 25만 원이시면은 기간이 좀 되셨군요, 정자님. 네. 네. 속이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요, 주가 보시면서. 전쟁 얘기도 좀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네.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정자님? 언제까지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반등의 폭이나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정자님. 그거를 듣고 조금 판단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특히 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신 상황인 거죠? 여유는 좀 있으신 거죠, 시간적으로?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상대적인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마음을 좀 헤아려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금산 전문가님과 바로 좀 논의 나눠보세요, 송자님. 감사합니다. 네. 신저가 근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어느 정도의 복구 속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은 매도하는 거 아니죠. 이분께서는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온다면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그 자회사 SK온 있죠. 지금 2차 전지의 지금 배터리 업체인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SK온이 그 지금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사실 이게 상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도 SK온에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를 다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20만 원, 2만 원요. 사실은 기다려주는 구간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25만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이게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의 저점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날이 19만 4천 원. 그다음 이게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도 18만 8천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요 정도 내려오면요. 요 정도 이게가 18만 8천 원이니까요. 요 정도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이것은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한 2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께서는 18만 8천 원 정도 좀 내려온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20% 정도를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이 거기가 2690포인트니까 한 2800포인트 넘어갈 때까지 또는 2850포인트 요 정도까지 올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바닥에서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의 그런 자산 가치를 놓고 보면 제가 이 자산 가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자산 가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20% 가지고 한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인데 코스피 지수가 뭐 2800이나 2850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한 4월 뭐 말 정도 한 1개월 정도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한 주가 충분히 그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의 지수는 현재가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예상해 주셨고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파시면 안 되는, 놔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진단 내주셨어요, 송대님. 네. 네. 조금 힘 받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네. 한 달이면은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잘 견뎌내 보시고, 웃는 얼굴로 또 SK이노베이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송대님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도 요즘에 너무들 속상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매일 진단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SK이노베이션 목소리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진정 주린이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XM 볼까요? 네. XM은 매수가가 4,330원, 수익권입니다. 4,500원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반등각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9% 비중입니다.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약간의 수익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나왔네요. 네, 이 종목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의 최근 단기간에 비하면 선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선택 잘 하신 건지, 그리고 현재 감안할 수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킹 좀 해주세요.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그 소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죠. 실적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런 종목이 지금 재무구조를 놓고 보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도 상당히 양호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실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선호를 합니다. 여러분들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매출이 지금 4년 연속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야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요. 372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372억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말하면 만약에 그 집에 애들이 아파가지고 뭐 병원을 가야 된다 또는 뭐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예금도 깨고 적금도 깨고,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372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부채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이 없잖아요. 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법상에서요 여러분들 6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기 차입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사람 보면은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가면 입냄새 나고 뭐 담배 냄새 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옆에 가기가 싫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이 XM이라는 종목은 재무구조가 깨끗하잖아요. 보세요. 깨끗하죠. 아무런 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선호를 하는 거죠. 실적 좋은 데다가 우리가 지금 재무 상태표가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 이게 보시면은 현금성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요거는요 종목 진단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러주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보통 5월 이평선까지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뭐 10일 이평선까지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5월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지금 4,330원에 9%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5% 비중을 채우세요. 지금 9% 가지고 있으니까 15% 채우려면 앞으로 한 6% 정도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5월 이평선까지 내려왔었네요. 4,425원. 다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4,425원 정도 내려오면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이건 얼마까지 가져가느냐. 이게 제가 이 주봉이에요. 그다음 월봉을 놓고 보면 주가는 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제가 짧게 5,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이평선에 내려오면 추가로 6% 매수하면 15%가 되니까 가지고 마음 놓고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서 워낙 알짜배기 종목입니까? 지금 시가 종액이 뭐 1,598억짜리면 완전한 소형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범 답안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기분 좋게 5,000원 목표가, 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정 주린이니까지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요일 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저희 미스터 진단도 오늘 출연하시거든요. 저희가 종목 많이 못 봐드렸는데 그 시간에 금산 전문가님께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진단쇼 참여자는 0232-8200번이고요. 저희 미스터 진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128-3388번으로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리케인이 어서오세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진단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네, 어깨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수행 누나. 제가 요즘 어깨가 좀 많이 떡 벌어졌나요? 네, 요즘에 살이 올라서 테리케이님께서 제 어깨가 눈에 많이 띄시는가 봅니다. 이번에 좀 축소 운동도 같이 해볼게요. 데니스 포토님 또 오셨군요. 어제는 살짝 휴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글 남기고 다시 일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이 바쁘신 와중에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네, 등장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매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 저희 이호석 PB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게시판에서 미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평일에는 스탁 몬스터지만 주말에 또 육아 몬스터로 변신하시는 저희 몬스터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어떠셨어요? 이번 주에는 반등장을 좀 만나면서 고객분들이 저 이제 현금 써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번이 진짜 진정한 반등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한 월화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수목금 오면서는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체감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일단은 시장에 결국 이제 수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료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FOMC 이후로 해서 낙폭 과대가 된 성장주라든지, 그저께 삼성전자 주총이 있으면서 로봇이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작년 한 해 동안 뜨거웠던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불붙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돼서요. 아마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 놓으시면, 다음 한 주, 그리고 3월 남은 한 달, 이제 투자식이 좀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조금 더 얼굴도 활짝 피면서 네, 주식시장 또 이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그 날이 좀 머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힘내면서 네, 같이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몬스터님과 함께 하니까 저희 궁금하신 종목 계속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고 게시판 채팅창도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종목은 심성영님 모셔볼까요?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성영님의 코롱 인더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95,5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세요. 네, 30%나 이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보면은 네, 58,800원 나오면서 오늘 조금 부실하네요. 네, 주가는 약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가격대가 높으세요. 지금 손절에 대한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으신 가격대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말씀하신 대로 높기도 하고, 또 이제 비중이 30% 정도니까, 비중 자체가 조금 커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시면서도요. 우선 이제 화학 관련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화학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확실한 것에 조금 더 투자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호롱인더만 놓고 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1분기에 이제 작년보다는 전분기, 작년 4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900%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이제 나빴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좀 보고요. 또 이제 코롱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던 손실까지도 조금 제거되면서 이런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우선 이제 기다리려면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하반기부터 실적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산업자재 관련해서 좀 증설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 9월 말부터 베트남 플랜트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라미드 관련해서도 9월 달에 또 증설 완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9월 이후까지 가야지 뭔가 좀 가시적으로 이제 회사가 나아지는 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거의 이제 가격이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게 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호롱인더라는 회사가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롱 그룹이 이제 수소 밸류체인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세가 결국 저 가격까지 11만 4,500원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실적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까지 한계가 있고요. 여기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 말 그대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세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올 3분기, 9월이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 개선되는 거 좀 기다려 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종목 교체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탈출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높긴 하지만 무조건 당장 뭐 지금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앞으로 이제 9월까지 한 반년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 개선되는 폭을 보고 만약에 그때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한번 정리하시는 거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빨리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이 있는 75,000원 정도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9월까지 못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면 한 75,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에 대한 투자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좀 여유가 있는 상태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들어보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시청자님 계셔가지고 받아볼게요. 네, 소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반등장인데 좀 수익 좀 복구되셨어요, 이번 주에요? 송자님? 아이고, 본전 내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죠.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PSK요. PSK, 네, 매수가 비중 얼마 되세요? 매수가를 제일 높이 샀어요. 너무 팔 때 그때 사가지고. 얼마세요, 그게? 49,900원에. 거의 5만 원 직전에. 예, 예. 네, 비중 얼마 넣으셨을까요? 15%요. 15%. 아주 예. 많은 손실은 아니시긴 하신데요, 그래도. 지금 48,400원 나오네요, 송자님. 예, 지금 네. 요즘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반등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신데, 어떤 네. 점을 오늘 살펴드릴까요?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갈란가 몰라가지고. 네. 혹시 5만원까지 가면은 그냥 팔아야 되나? 그럼 좀 더 가져가야 되나? 그러면은 시청자님 사신 가격에서 100원 이익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소소하지 않으세요? 5만 원이면? 일단 최소 아니, 목표가를 잡아드릴까요? 아이고, 네. 나는 6만원 보고 이걸 샀죠, 그때. 그쵸. 5만 원 근처에 들어가신 게 아마 5만 원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아니,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6만원 보고 갔는데, 네.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또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 목표가에 대한 전략을 그냥 원래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지, 그거 한번 네, 봐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몰라서 지금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연락 잘 될런지 몰라서. 주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지금 PSK 같은 경우에는 PB님 실적에 대한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님이 뭐 높이 사셔서 그러지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한 선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사이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뭐 시장 전망 그리고 수급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세가 한 번만 더 넣으면 사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5만 원에 정리한다?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제가 새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PSK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증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장비주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메리트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PSK는 지금 중화권 고객사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하는 데는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종목은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48,400원인데 5만 원 가격대가 매물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 5만 원 가격대를 3월 초, 2월 중순, 그리고 1월 중순에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에 팔고 싶으신 마음이 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렇지만 지난 1월, 2월에 이제 반도체를 보던 시각하고 지금은 시각 자체가 약간 좀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번에는 5만 원 돌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6만 원이란 가격 자체는 충분히 또 다른
충분한 가능한 가격인데요. 6만 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5만 원 매물대를 깨고 한 그 다음 정고점 부분인 5만 4천 원 부분까지 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시차가 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물량 5만 4천 원에 10%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5%를 6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 정리하시고 나면 또 이제 장비 업종들 중에서 또 다른 업체들도 있거든요. 또 뭐 DDR5 관련된 뭐 심텍이라든지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MLB 기판 관련돼서 뭐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수평이동 반도체 관련주로 수평이동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제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대한 방비도 너무 철저하게 도와주셨네요, 수정자님. 네, 목표가 받으셨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6만 원까지는 안 되고 5만 원에 절반은 파라고요?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중간에서 하자는 말씀이셨죠, 피비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평 이동도 고려해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수정자님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소소하시다 싶었는데 저도 5만 원 이상까지 가자. 네,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에디스타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IT 쪽에 문의 많으신데 솔브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매수가는 22만 4,100원.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오늘 수익권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네, 23만 2,400원 나오면서 수익권에 매매 진행이 됩니다.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 종목도 고점 가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워낙에 싸게 사신 것 같고 37만 2,600원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40%가량의 아주 깊게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라면은 잘 선택하신 게 맞는지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대한 눈높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등을 노리셨다면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다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OLED 소재,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충분히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솔브레인 적절한 시점에 굉장히 매수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신규 공장 관련해서 이제 몸의 가동 효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대형 OLED용 패널도 신규 소재 공급 내용이 있고 또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2,100억 정도로 최대 실적 지금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좀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좀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바닥에서 바텀 피싱 전략으로서 단기 매매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고점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61선, 120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25만 원 정도 간다면 앞선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만 원 된다면 10% 절반 매도하시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 21만 원 부분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차익 실현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25만 원에 전략 매도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점 매수 노리고 들어간 거 맞으세요? 네, 에디스타님 짧게 일단 수익을 내시고 나오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안 내주셨으니까 꼭 수익 두둑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브레인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해 주세요. 앞서 진단 받으셨던 심성영님께서 진심 어린 진단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스탁몬스터님께 인사 남겨주셨고요. 야한여우님께서는 필명이 야한여우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전자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저희 시황에 대해서도 얘기 잠깐 들어봤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함께 가져봅니다.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자꾸 이게
들리네요? TV 볼륨을 조금 줄이셔야지 제 얘기가 들리실 것 같은데, 손을 다시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네, 손을 안녕하세요. 아, 네. 연결이 조금, 네,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TV 볼륨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손을 제 말 들리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늦게 등장하셔가지고. 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손자님? 네.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GS건설. 네, 네. GS건설을 매수가 얼마실까요? 49,150원에 네, 제가 이 3%에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네, 비중 얼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자님? 네, GS건설 일단은 전환 상태가 좀 매끄럽지가 못해가지고 매수가만 일단 접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49,150원 얘기해 주셨는데 45,400원 나옵니다. 이거 대선 끝나고 바로 다음날 8% 급등했는데 결국에 오늘까지 다시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투표하기 그 전에 가격대로 회귀가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선 전에 조금 기간 동안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좀 동향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하고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뭐 지난 한 주간은 뭐 윤석열 당선인과의 뭐 허니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허니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꼭 길게 갈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선 모멘텀이 부각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차익 시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큰 그림들이 또 무너졌냐라고 하면 절대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것이 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전국에는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필요하고요. 아파트가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주택의 공급이 기대치보다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GS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S건설 많이 좀 고민되실 건데 49,150원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최근에 있었던 제일 최고 고가 갔던 가격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다소 걱정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GS건설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면 사실상 GS건설이 이제 제일 큰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설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GS건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자이라고 하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정비 그리고 뭐 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 정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 정도라는 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 플랜트 사업 자체를 좀 축소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플랜트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게 있겠죠. 수익성이 높은 이제 주택 사업이라든지 안정적인 신사업의 사업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021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8% 늘어나는 한 8,8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또 신규 분양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사업 같은 경우가 베트남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베트남 개발 사업들도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한 달 가까이를 거의 안 쉬고 꾸준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좀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런 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견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 짧게는 한 44,000원까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44,000원, 4만 원까지 조정이 가능한
한 시점인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GS건설이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올해 발생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적인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매수가에서 단가도 조금 더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2번 정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니라 44,000원에 한 번, 4만 원 부근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매수를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GS건설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대화를 제가 조금 더 나눴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진단 받으셨습니다. 더 사도 된다. 네, 잘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러브쏘기님께서는 건설 끝난 건 아니죠 하셨는데 안 끝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 궁금한데 건설 섹터에 대한 뷰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진단이었어요. 한 종목 빨리 더 보겠습니다. 약쿵님, 네, 안녕하세요. 제이콘텐트를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에 좀 생채기가 있었던 종목이어가지고 매수가 57,200원이고 10% 비중입니다. 중국에서 의미심장하게 한알령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 이런 또 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 주가 보시면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내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J컨텐트리는 이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디어 관련주로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이제 드라마 개봉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실망 매물 나온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은 힘을 좀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2021년에 한 15편 정도 1년에 제작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30편에서 35편 정도 물량 공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미디어라는 것은 당장 끝나는 그 업종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57,000원 정도인데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57,000원 정도 오신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목표가 6만 원 놓고 단기 목표가 6만 원 놓고 대응하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약쿵님, 저 방송 나오네 하시면서 바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 6만 원 목표 주가 전달 받으셨네요. 네, 수익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또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신 저희 또 스탁몬스터 그리고 이호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 여러분들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 또 빨리 갔네요. 벌써 또 1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분 남겨둔 12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변화 없습니다. 아주 오늘 묵직하게 움직여가지고 지수보다는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 호수 매수 물색하고 계신 종목들 잘 훑어보시면서 또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주리님께서는 잠깐 졸다 일어나니까 제 거 진단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꿈 같았네요 하셨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이셨어요. 네, 엑셈 진단 받으셨는데 잠 깨자마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종목이라는 진단 받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주말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진단쇼에서 못 받으신 분은 또 기회에 있거든요. 네, 미스터 진단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 전화 지금 많이 주세요. 네, 2128-3388 김영일 전문가, 금산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뿌듯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저희 진단쇼도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주말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보내고 오세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